오늘은 은평구에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 볼게요. 남편인 김 씨의 나이는 54살, 29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아파트 한 채, 노원구의 아파트 한 채, 합치면 시세가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부채는 없고요. 숫자만 보면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죠. 그런데 김 씨는 요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인은 아직 4년은 더 일을 해야 하는데 남편은 퇴직하면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 전원주택을 사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하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자연에서 좀 쉬고 싶다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부인 생각은 다릅니다. 아직 출근을 해야 하는데 서울에서 너무 먼 곳으로 가면 어떡하나. 병원은 자주 가야 하는데 시골에 가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쌓이면서 부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럼 전문가는 뭐라고 조언할까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 두 채를 한 채로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2주택자 상태에서는 매도할 때도 세금 부담이 크고 증여를 하거나 갈아탈 때도 규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은평구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보유기간이 길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있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원주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전원주택의 문제점이 뭘까요? 첫째, 병원 가기가 힘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자주 가게 되는데 시골에서는 정말 불편하죠. 둘째, 관리가 너무 힘듭니다. 보일러 고장 나면 내가 알아서 고쳐야 하고 지붕이 새면 내가 수리해야 하고 겨울에 눈 오면 내가 치워야 합니다.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셋째,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팔기가 어렵습니다. 시골 전원주택은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몇 개월, 심하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서울에 좋은 아파트 한 채를 확보하되 자연 환경도 좋고 생활도 편한 곳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넓은 평수보다는 20평대 크지 않은 사이즈로 두 사람이 살기 적절한 금액대가 좋다는 겁니다. 굳이 전원 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집은 사지 말고 주말에 펜션 가듯이 체험하거나 단기로 빌려서 지내보는 건 어떻겠냐는 겁니다. 이게 훨씬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라는 거죠. 오늘은 은퇴 전후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집 한 채 있으니까 노후는 괜찮겠지. 우리 세대는 그래도 정년이 보장되니까 다행이야. 아파트 값도 올랐고 자산은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통장을 보면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보이는 자산과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당장 점검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실제 통계를 가지고 따져볼게요. 우리나라 50대의 평균 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 통계를 보면 평균 자산이 6억 6천만 원입니다.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5억 5천만 원 정도 되죠. 숫자만 보면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 자산의 75%가 어디에 묶여 있을까요? 바로 집입니다. 부동산이에요. 실제로 당장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24%밖에 안 됩니다. 그럼 금융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 1억 6,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도 1억은 넘네.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이 뭐냐면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숫자예요. 50대를 쭉 세워놨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진 금융자산이 얼마냐? 바로 8,100만 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50대의 절반이 가진 금융자산이 8천만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6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60대의 금융자산 중앙값은 4,150만 원입니다. 딱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퇴직하고 소득이 끊기면 저축하던 돈을 까먹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A씨는 58살입니다. 7년간 임원으로 일하고 올해 11월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29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매년 연말마다 은퇴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현실이 되고 보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1년간 고문 역할로 시간을 좀 벌긴 했지만 앞으로가 너무 막막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B씨는 57살입니다. 직장 생활 30년 차고 정년까지 3년 남았어요. 팀장 자리도 내려놓고 지금은 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걱정만 들었다고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냥 1년을 아무 생각 없이 산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소득은 있고 집도 있지만 정작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50대의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50대 중에 연봉 1억 이상 버는 가구가 36.6%입니다. 7천만 원에서 1억 사이가 18.5%고요. 그러니까 10명 중 5명 이상이 연 7천만 원 이상 벌고 있는 거죠.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지출입니다. 50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돈을 쓰는 세대예요. 연간 5천만 원 이상 쓰는 50대가 28%나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3년에는 21%였는데 2024년 24%, 2025년 28%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에 그렇게 돈을 쓸까요? 월 평균으로 보면 식비에 63만 원, 교통, 통신비에 53만 원, 교육비에 47만 원, 의료비에 21만 원 정도 씁니다. 여기에 자녀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내 건강검진비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 시기가 바로 50대입니다. 그래서 버는 만큼 세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 버는 것보다 더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퇴직은 언제 할까요? 50대 평균 퇴직 연령이 52.6세입니다. 법정 정년이 60세인데 실제로는 52세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취업까지 평균 8.7개월 걸립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소득이 끊기는 거죠. 재취업을 해도 임금이 31% 줄어듭니다. 거의 3분의 1이 깎이는 겁니다. 그런데 부양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50대가 39%, 부모님과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50대가 26%나 됩니다. 위로는 부모님 병원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 취업 결혼 걱정하고 그 사이에 내 노후 준비는 자꾸만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50대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버틸수록 내가 점점 얇아지는 것 같다. 그럼 연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국민연금 예상액이 월 78만 원 정도입니다. 78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개인연금 들어놓으신 분도 있을 텐데 50대 중 60%가 사적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을 보면 중간값이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2천만 원으로 몇 년이나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50대의 절반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27%는 아예 준비가 없다고 답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4가지 점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자산 점검입니다. 은퇴 전환기에 필요한 최소 금융자산은 연간 지출의 3배에서 5배입니다. 만약 한 달에 300만 원을 쓴다면 1년에 3,600만 원 쓰는 거죠. 그럼 최소한 1억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는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셈입니다. 이 기간은 퇴직 후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50대 금융자산 중앙값이 8천만 원이라고 했죠. 이건 안전지대가 아니라 위험 경계선입니다. 두 번째, 자산구조 점검입니다. 내 자산의 70에서 80%가 집에 묶여 있다면 금융자산 비중을 조금씩 늘려야 합니다. 집값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현금과 연금을 확보해야 하는 거죠. 40평, 50평 넓은 평수를 20평, 30평으로 줄이세요. 몇 억의 현금이 손에 쥐어집니다. 이 현금을 연금과 안전한 주식에만 넣어놔도 당장의 생활비가 막히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 주고 월세를 받아 현금을 굴리세요. 세 번째, 부채와 지출 점검입니다. 부채는 총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소득이 줄었을 때에도 갚을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월급 받을 때는 괜찮은데 퇴직 후엔 감당이 안 되는 부채라면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중장년 세대는 은퇴 시점에도 기존의 부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파트 대출이 가장 높은데요. 금액도 크고 만기가 되려면 아직 기한이 많이 남은 거죠. 그리고 지출은 의지로 줄이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바꿔야 해요. 통신비, 차량 유지비, 주거비 이런 것과 같은 고정비를 한두 가지만 바꿔도 10년 후 숫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량을 2대에서 1대로 줄이고 통신비를 가족 결합 상품이나 알뜰폰으로 바꾸고 몇 가지만 실천해도 연 수백만 원이 절감됩니다. 이게 10년 쌓인다 생각해 보세요. 노후에는 이 금액 절대 무시 못합니다. 네 번째, 이막 준비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10년 후에도 할 수 있나요? 아니라면 어떤 기술이나 경험을 쌓고 계신가요? 은퇴 준비는 통장 숫자만이 아닙니다.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4050 세대는 기술이나 지식 창업,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은퇴자에게 지원이 가능한 국가 내일 배움 카드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평균의 반대편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2025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니까 부자의 기준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입니다. 집값 빼고 순수하게 금융자산만 10억이에요. 이런 부자가 한국에 47만 6천 명 있습니다. 2011년에는 13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3배 이상 늘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현금 흐름 관리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집에 돈을 몰빵에 묶어두지 않고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나는 어디쯤 서 있을까요? 3가지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상시에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이 얼마인가요? 8천만 원보다 적으면 평균보다 아래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중간 이상입니다. 둘째, 앞으로도 지금 수준의 소득이 유지될까요? 정년이나 퇴직을 고려했을 때 5년 후에도 지금만큼 벌 수 있나요? 평균 퇴직 연령이 52세라는 걸 기억하세요. 셋째, 지출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나요? 자녀 교육비, 부모 부양비, 의료비처럼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고정 지출이 많다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체력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여유 있다고 답할 수 있는 50대는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50대는 평균 자산 기준으로는 중산층이지만 현금 흐름의 기준으로는 위태로운 줄 위에 서 있습니다. 숫자는 냉정하지만 방향을 알려줍니다. 2025년 통계가 말하는 50대의 현실은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정점에 서 있지만 내부는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6년의 불안은 통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확인된 위기를 방치하는 데서 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산의 체질을 바꾸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금융자산 비중을 조금씩 늘리세요. 큰 집을 줄이고 작은 집으로 옮겨 현금을 확보하세요. 부채는 총액이 아니라 상환 가능 기간으로 다시 보세요. 지출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줄이세요. 소득은 이막을 전제로 설계하세요. 올해 2026년은 결심의 해가 아니라 조정의 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